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해서요. 여기 결제란하고 그리고 셀 서식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뭘 했냐면 결제란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셀을 채우는 거 하고요. 이름 정의하고 유효성 검사했습니다. 오늘은 셀 서식 지정하는 거 요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서식을 하기 전에 데이터에 대한 구분이 이해가 되셔야 셀 서식하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데이터 구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런 데이터 있다고요. 문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 날짜 데이터 다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영문이랑 한글이랑 특수기호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다 문자로 되어 있고 이것들은 왼쪽 정렬로 되어 있다. 왼쪽 정렬은 문자다라고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 정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 다 숫자이다. 통화 기능 있는 거 그리고 부호 음수랑 양수 구분하는 거 천단위 구분 기호 하는 거 다 숫자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거 했냐면 여기 있는 거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셀 서식, 여기다. 이렇게 셀 서식을 지정을 하는 건데 조금 좀 달라요. 여기는 명이 붙어 있고 여기는 명이 붙어 있지 않는 요것들 둘 다 다르게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셀 서식을 어떻게 지정하냐면 요 뒤에 있는 136페이지에 있는 차트를 보고 결정을 해요. 판매 금액은 여기 왼쪽을 향하는 이게 판매 금액이고 여기 구매자 수는 여기 있는 거를 구매자 수라고 해요. 그래서 판매 금액은 여기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구매자 수는 왜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려면은 먼저 이거부터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이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에서 보이면 여기 있는 이 표시 형식 여기죠. 여기에서 보는 이 표시 형식이 요거 도대체 뭐인지 요거를 아셔야 요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한번 해봤는데 기억나실까요? 이거 해가지고 여기다가 클릭해서 숫자로도 해보고 통화로도 해보고 회계로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기다가 어떤 거 했냐면은 숫자로 했어요. 네, 숫자로 해가지고 천단위 구분기호가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은 여기에 표시 형식에 확장 버튼을 눌러서 셀 서식을 불러온 다음에 셀 서식에서 여기 있는 숫자를 천단위 구분기호가 되도록 이렇게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요. 그쵸? 자, 여기 있는 이거 데이터가 숫자인지 통화인지 회계인지 쉼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끝에 여기 있는 0이 0으로 표시되는 거 그리고 0이 빼기로 표시되는 부분 어떤 건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 요 표시 형식에서 바꾸는 요런 것들의 요 0이나 통화 표시가 어떻게 달라붙는지 요거 구분을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요 뒤에 차트 136페이지에 있는 차트에 이렇게 빼기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0이 빼기로 되어 있는 요 쉼표 스타일을 이렇게 적용한 거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명은요. 여기 없잖아요. 이거하고 지금 아니잖아요. 그쵸?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또 이거는 제가 다른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0은 0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0은 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빼기는 요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쉼표 스타일을 적용한 거고 이거는 어떻게 했니? 여기 없으니까 따르게 한 거죠. 자, 이렇게 따르게 저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면 이거를 조금 알아야 돼요. 제가 그냥 기본 데이터 한번 여기다가 가져왔어요. 이거는 뭘까요? 제가 데이터의 종류를 했잖아요. 문자 데이터죠. 그리고 여기 천은 숫자 데이터예요. 그러면 저 옆에 있는 2는요? 숫자죠. 근데 제가 그렇게 적지 않았어요. 여기다가는 이렇게 1 플러스 1 해가지고 나온 숫자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수식이 들어간 수식 데이터라고 합니다. 예, 숫자긴 한데 수식이 들어간 거죠. 더하기, 연산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도요. 마찬가지 제가 1 플러스 1 했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돼 있나요? 빨간색 글자 3개, 노란색 배경색을 집어넣고 빨간색 테두리를 집어넣습니다. 저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수식도 들어가고 서식도 들어갔다 해요. 이런 거는 서식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오로지 그런 데이터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꾸며주는 이런 것들은 서식을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의미는 조금 아시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그 천을 천 단위 구분기호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저거는 서식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한 것도 서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서식은 어디서 하냐면 셀에 서식을 지정하는 거, 이런 서식 지정하는 거를 셀 서식 대화 상자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기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하는 거.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꼭 대화 상자 안 불러와도 여기에서 글꼴을 바꾸거나 셀의 배경을 바꾸거나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이거 뭐라고요? 서식을 적용했다. 이걸 가지고 서식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의미를 아셨죠? 그러면 이런 거는 뭐예요? 지금 우리 셀에 서식 지정한 거죠. 문자 데이터에다가 서식을 적용한 거. 그쵸? 좋아요. 이것도 지금 천 단위 구분기호 들어간 거 서식 적용한 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식을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서식에 여기 셀 서식 대화 상자에는 여기서 할 수 없는 거. 여기서 할 수 없는 거 요거 다 셀 서식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셀 서식 적용하는 이것들을 여기에서는 다 나타내지 못하니까 셀 서식 대화 상자에 여기서 더 많이 하는 이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테두리도 할 수 있고 글꼴 바꿀 수 있고 맞춤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채우기 이런 거. 네, 여기에서 더 많이 한다라는 거. 그래서 셀 서식을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요. 제가 이런 서식을 적용했어요. 이거는 통화가 있고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있는 거. 또 이런 거는 천 단위 구분기호도 들어가 있고 통화 기호도 있고 뒤에 배경색이 들어 있는 이런 거 서식 적용했다 하죠. 이런 서식도 적용하고 이런 서식도 둘 다 서식인데 조금씩 다른 서식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거는 표시 형식에서 바꿀 수 있어요. 표시 형식 여기에서 또는 여기에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데이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여기 있는 이 세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여기 뒤에다가 여기 소수점 이하에 있는 자리가 네 자리, 세 자리, 한 자리에 있는 요거를 통일감 있게 한 자리로 다 바꾸면서 뒤에다가 킬로그램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거는 여기에 없습니다. 맞죠? 여기에 없어요. 이런 데에서 눌러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는 이것들을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 들어가고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하려면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셀 서식 대화 상자에 가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없으니까. 그러면 셀 서식 대화 상자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바꾸는 거를 사용자 지정해서 표시 형식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은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범위 설정하고 그리고는 오른쪽 버튼 눌렀다 떼고 셀 서식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왔죠? 맞을까요? 네, 여기에서 사용자가 지정하는 범주는 맨 마지막에 있어요. 사용자가 지정해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킬로그램도 해보고 권도 뒤에다가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여기 없으니까 사용자가 여기에도 없으니까 사용자가 지정해서 붙이겠다. 자, 붙이는데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붙이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뭐가 막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쵸? 맞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보면은 여기에 샵하고 0도 있고요. HMS도 있고 YMD도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도대체 뭘까요? 이런 거 설명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기에서 보이는 이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 나타나는 코드가 다 다릅니다. 숫자는 샵하고 0을 통해서 숫자를 표현을 하게 해요. 여기다가 사용자 지정을 하긴 할 건데 여기다가 여기 샵, 콤마, 샵샵 0 하고 뭐가 있죠? 이거는 숫자 코드예요. 이거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 코드는 이런 코드를 이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수 있고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at이라는 걸 가지고 표현을 하고 날짜는 YMD, year, month, day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시간은 HMS, hour, minute, second를 해가지고 이렇게 코드, 이런 코드에 의해서 사용자 지정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란 얘기예요. 여기다가 숫자 입력하는 게 아니라 어떤 뜻인지 아셨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을 여기다가 할 거란 얘기죠. 할 거란 얘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샵하고 뭐고 0은 뭐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샵은 어떤 구분을 하고 0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샵하고 0하고 구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샵은 무효한 0은 표현을 안 하고 0은 무효한 0은 표현한다 라고 했어요. 이게 여기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요. 0을 표현을 안 하는 거는 샵, 0을 표현하는 건 0이다 라는 뜻이에요. 조금만 더 여기 있는 거를 조금만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효하다, 무효하다 라는 뜻은 유효하다라는 거는 수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숫자예요. 이 10은 오로지 요거 다 있어야 10이라는 숫자가 되지만 요 밑에 있는 여기 0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그럼 요런 거, 이런 거, 요런 거는 무효한 숫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0.1 그대로 이거는 유효한 숫자지만 이 0.1 뒤에 있는 이 숫자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숫자잖아요. 숫자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무효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효한 숫자, 무효한 숫자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코드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111 있어요. 여기다가는 샵을 적용했고 샵 코드 적용했고 여기다가는 0 코드를 적용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다 모두 다 0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0으로 바꿔놨더니 여기 있는 샵 있는 0 코드에 샵 있는 코드에는 0은 표현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0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에 있어요. 있는데 이걸 샵을 코드를 여기다가 적용했으니까 0이 표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 보이는 거. 0은 표현을 한다고 했으니까 0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의미를 아셨죠? 그러면 조금만 더 볼게요.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제가 샵샵샵샵 하고 제가 이렇게 코드를 지정했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일단은 천 단위 구분기호인 콤마를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천 단위 구분기호, 천 단위씩 콤마를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천이라는 거는 천 단위만 이렇게 하고 100은 없으니까 여기 없잖아요. 그쵸? 요거 코드가 여기는 표현을 안 하니까 없는 거고 0도 마찬가지. 0 어떻게 해요? 표현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0이 안 나타나는 거고 만약에 제가 여기다 코드를 이런 코드 집어넣었어요. 여기 있는 데이터 똑같이 해가지고 여기다가 0000 코드를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바뀌는 게 있죠.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 옆에 있는 거랑. 근데 여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코드를 이거를 무조건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0 무조건 표현하라고 해가지고 0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0 무조건 표현하라고 하니까 0이어도 여기 이 서식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무조건 여기다가 0,000이라고 여기다가 해주는 거죠. 한 번 더 볼게요. 이번에는 샵, 샵샵 0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여기 안패에 있는 것들은 없으면은 숫자가 없으면 표현을 안 해주고 0 마지막에 있는 0은 무조건 해주세요 하고 0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거를 많이 쓰냐면 샵, 샵샵 0이라는 거를 가장 많이 쓰입니다. 0을 0대로 표현해 주고 싶어서 그 앞에 있는 거는 0이 숫자가 없다면은 표현을 안 해주고 0을 0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데이터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제가 여기다가 적용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샵이잖아요. 이거는 소수점 둘째 자리를 표현을 하는 부분이죠. 여기도 소수점 둘째 자리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거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0이잖아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얘 어떻게 해요? 표현을 안 하죠. 점만 찍고 뒤에다가 안 나타나요. 왜?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요거를 여기다가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숫자 00 뒤에 소수점 둘째 자리 무조건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무조건 나타나게 하는 거. 이거는 0은 안 나타나게 하는 거.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이런 데이터 있어요. 이 데이터를 이렇게 코드로 적용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타날까요? 1000.4라고만 나타나죠. 요 뒤에 요거 있어도 0이니까 표현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1000. 그쵸? 4, 0이 나오죠. 왜냐하면 0 무조건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그쵸? 이번엔 다시 한 번이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여기다가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요 코드로. 그쵸? 1000.4? 네, 둘째 자리까지만 나타나죠. 셋째 자리는 안 나타나죠. 여기 둘째 자리까지만 나타나라고 했으니까. 근데 얘는 반올림이 일어납니다.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게 하긴 하는데 여기에 4, 5, 2인 거죠. 네, 그거 아시죠? 네, 그 5 이상 같은 경우에는 반올림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는요. 1000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 1000.46이 되어져요.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거 둘째 자리까지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숫자하고 문자가 합쳐진 거. 자, 어떤 거냐면 사용자 지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게 하고 뒤에다가 원 표시하고 싶어요 했을 때 그러면 사용자 지정 숫자 그 형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 없어요. 0은 0대로 표현을 해야 되고 여기 원을 표시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샵, 샵샵 0 천 단위 구분기호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여기 불필요한 데이터 안 나오게 샵으로 표시하고 0을 0대로 표시하기 위해서 0이라 하고 뒤에 원까지 이렇게 문자를 하기 위해서 뒤에 원이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문자를 해주긴 해주는데 문자에다가 이렇게 큰 따옴표 넣어가지고요. 그 안에다가 원자를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거 어디 가서요? 사용자 지정에 가서. 이건 내 마음대로 여기 없으니까 내가 정해야 되는 이런 거는 사용자 지정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여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뒤에다가 킬로그램을 붙이고 싶어요 했을 때 여기다 숫자 코드 어떻게 집어넣을까요? 그쵸, 샵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샵 들어가야 되고 둘째 자리 해야 되니까 둘째 자리가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무조건 나와야 되는 00이 들어가야 되고 뒤에 킬로그램이 들어가기 위해서 큰 따옴표 안에 킬로그램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겠죠. 그쵸? 이렇게 해줘야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주죠. 네, 이렇게. 네. 네, 여기 0점으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데이터를 0이라는 데이터 제가 만약에 넣었어요. 0 데이터를 넣었다면은 이걸 적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샵인 거는 0을 표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는 점하고 0 kg가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 적용한다 했을 때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나와요. 그쵸? 왜냐하면 이 샵은 0을 표현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여기다가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다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0은 0대로 표현해야 되니까 0.00kg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 둘 다 뭐예요? 데이터 0이에요. 0이었을 때 이거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0을 0대로 표현하고 샵은 0을 표현 안 하는 거 샵하고 0의 구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3.50 거기에서 막히네요. 여기서 막혀요? 맨 위에 3.5 거기에서 3.50. 자, 이거를 이렇게 요거 상관없어요. 이걸 해도 되고 요걸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자, 왜냐하면 데이터가 그대로 있으니까 50이라고 나온 거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한 거는 요 뒤에 소수점짜리를 00으로 무조건 표현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3.50kg 옆에 10.00이잖아요. 이라고 하셨잖아요. 샵.00. 0으로 해도 되죠? 샵0 해도 되죠. 네. 해도 되죠. 상관은 없죠. 왜냐하면 둘째 자리가 0이니까 무조건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는 거는 더 복잡하게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죠.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렸던 요거를 한번 이제 볼게요. 요거를 만약에 코드로 만들겠다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요 콤마 나와야 되니까 샵 콤마 샵샵 해도 되고 0 해도 되고. 근데 저는 보통 0이라고 추천을 드리긴 해요. 샵 콤마 샵샵 0 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를 해야 돼요? 점 뒤에다가 0 해야죠. 무조건 나타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킬로그램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하고 이렇게요.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 적을게요. 요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거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샵 콤마 들어가야 하니까 그쵸? 천 단위 구분기호 콤마 들어가야 되니까 콤마 집어넣고 그리고 샵 콤마 샵샵 0 하고 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해 주세요. 0 하고 그리고는 킬로그램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또는 이렇게 적어도 돼요. 샵 콤마 샵샵샵 점 0 하고 무조건 해야 되는 무조건 표현해주는 0 이렇게 해줘야겠죠. 되시나요? 자, 이해가 안 가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연습할 수 있게 다 드렸어요.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 복습하고 연습하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고 권자가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뒤에 소수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권이라고 입력하면 되죠. 또는 이것도 해도 되고 또는 샵 콤마 샵샵 0 하고 권 하면 되죠. 둘 다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시죠? 자, 시험에서는 이렇게 요 정도의 수준으로 나와요. 시험에서는 요 정도의 수준으로 나와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막 이렇게 꼬아가지고 나오지는 않아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수준이 어느 정도, 요 정도 수준,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표시 형식의 연습을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거고 여기 콘텐츠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콘텐츠 사용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숫자 회계 심표 통화를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모두 다 셀 채워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숫자 서식 여기다가 이거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숫자 서식 한번 적용해보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란 얘기예요. 회계 서식 한번 적용해보고 심표 스타일은 어떤 건지 심표 스타일 요거 적용해보고 통화는 어떤 건지 요거 한 번씩 해보면서 이 데이터가 서식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샵하고 0의 구분을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거 그대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셀을 여기다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셀을 다 복사해서 여기 있는 이 서식 코드를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복습 한번 해보시란 얘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블럭 지정해 가지고 여기다가는 이런 샵샵샵 샵 콤마 샵샵샵의 서식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와서요. 셀 서식에서 이런 거는 여기 없으니까 여기도 없으니까 사용자 지정에 가서 여기 있는 표시 형식의 G표준 보이잖아요. G표준을 클릭을 해가지고 이거 모두 다 지우고 샵, 콤마, 샵샵샵 해보기 샵, 콤마, 샵샵샵 하고 확인 눌러보면은 이렇게 바뀌어진다. 0이 표현이 안 된다 라는 거 이거 여기다가 적용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블럭 지정해가지고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오고요. 그리고는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여기에 G표준을 지우고 0, 0, 000 해가지고 확인 눌러서 한번 해보면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설명했던 거 앞에서 설명했던 거 그거 한번 이렇게 복습 리마인드 이렇게 해보면서 요거를 한번 복습해 보세요. 아셨죠?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블럭 지정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데이터 모두 다 셀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요런 서식 코드 여기다 사용자 지정 이것도 이렇게 한번 지정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표시 형식 마지막 셀에 표시 형식 연습이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사용자 지정의 표시 형식을 제가 이렇게 한번 쭉 가지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도록 해보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가 되고 1000원이 되도록 하려면 여기다가 셀 놓고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와서요. 불러와서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이동하고 여기에 G표준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샵, 콤마, 샵샵 0 하고 큰 따옴표 눌러서 1000원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결과처럼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도대체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답 보기 클릭하면은 정답 보여주고요. 네, 정답 이거 계속 보면은 공부가 안 돼요. 아시죠? 정답을 숨기고 보는 거. 정답을 도저히 모르겠다. 정답 보기 누르고. 이거 한번 봤다. 이런 거구나. 숨겨져서 다시 한번 하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드린다고 했어요. 카페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이거를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마지막에 있는 거를 더 중점적으로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다. 다 하셨다면은 저 카페에다가 더 잘했어요 하고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봐드리도록 할게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은 다음에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거 안내해 드렸고요.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수업 하도록 할게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려면 어떤 거 봐야 된다고요? 그래프, 차트를 보고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볼게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서로 지금 표시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설정하냐면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고 하는데 그래프 보는 방법을 계속 보시면서 눈에 익히셔야 돼요. 여기 있는 이 빼기는 표시 형식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뒤에 있는 이런 명들은 표시 형식이 없으니까 어디 가세요?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에 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분을 하면 이렇게 굉장히 쉬워요. 여기 또.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는 뭐라고요? 네, 빼기를 0을 빼기로 하는 거. 그거는 여기 있는 표시 형식에 요 콤마를 눌러가지고 하는 거. 요거에 여기는 뒤에다가 명 표시해야 되잖아요. 명 표시하는데 이 명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잘 보시면은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 쉼표가 들어있고 명 들어있어요. 그럼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콤마, 예, 사용자 지정에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샵하고 0하고 섞어가지고 샵, 콤마, 샵샵 0하고 0 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다 이렇게 블럭 지정해가지고 우리가 요걸로 했어요. 왜냐하면 0이 빼기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요걸로 해서 쉼표 스타일로 해가지고 적용을 하면 쉼표 스타일이라고 안 하고 회계라고 나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는 여기 한번 볼게요. 구매자 수를 블럭 지정하시고 여기에는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 들어가고 0이 들어와야 하니까 사용자 지정에 가서 사용자 지정인 셀 서식을 불러오는 방법은요. 빠른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셀 서식의 대화 상자를 빠르게 불어오는 단축키 컨트롤 1번입니다. 네, 컨트롤 1번을 불러서 셀 서식을 빠르게 불러오시겠습니다. 컨트롤 1 눌러볼게요. 그러면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와주고 사용자 지정 범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에 콤마 천 단위 구분 기호 콤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샵 콤마 샵샵 0에 명 붙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이렇게 자주 쓰이는 숫자 코드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쵸? 우리가 샵 콤마 샵샵 0 난 써야겠다 그러면 이거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꼭 안 적어 주셔도 돼요. 샵 콤마 샵샵 0 클릭하면 형식이 샵 콤마 쥐표준에서 샵 콤마 샵샵 0으로 바뀌었고요. 여기 뒤에다가 명 붙여주기 위해서 클릭한 다음에 명이라고 하는데 큰 따옴표 해가지고 명이라고 할 건데요. 이 명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도 적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큰 따옴표를 안 하고 그냥 명이라고만 해도 이렇게 알아서 큰 따옴표가 나중에 생겨요. 이렇게 생겨요. 명이라고 하고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샵 콤마 샵샵 0 적용한 이런 사용자 지정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굳이 큰 따옴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예, 큰 따옴표는 그러면 언제 할까요? 큰 따옴표는 이런 거 할 때 사용해요. 이렇게 이런 거. 그러니까 두 개 이상. 이렇게 단어가 하나이면 단어가 아니죠. 한 글자이면은 이런 거를 이렇게 안 사용해도 되지만 뭐 권수라고 한다 그러면은 큰 따옴표는 꼭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킬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K만 입력할 거면은 필요 없어요. 근데 킬로그램 이 두 개를 넣어줄 거면 큰 따옴표 넣어주면은 안전합니다. 안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안전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기다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어떤 건지 조금 아셨을까요? 네, 여기 있는 이 부분. 자, 여기가 바로 사용자 지정, 셀의 서식을 지정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뒤에 뭔가 안 붙어 있는 거는, 여기 안 붙어 있는 이런 거는 표시 형식 가서 하면 되고, 이렇게 뒤에 있는 뭔가 붙어 있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에 가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요, 많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여기 잠깐만요. 여기 있는 게 다예요. 여기 있는 게 다예요. 자, 요거 박스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했다면은 여기 뭘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샵 콤마 샵샵 0 하고 뒤에다가 이렇게 박스 큰 따옴표 하고 박스라고만 붙여주면 되죠. 요거는요. 요거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샵샵샵. 그렇죠. 샵 콤마 샵샵 0 하고 뒤에다가 명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샵샵 0 하고 명.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이것도 한번 보세요. 나중에 네,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아셨죠? 정답 포기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정답 숨겨서 한번 해보시고 모르겠다 보고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갈 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엑셀을 한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문자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거는 숫자 데이터잖아요. 문자 데이터 나왔을 때 사용자 지정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예요. 제가 홍길동에다가 귀화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데이터는 그냥 이것만 있어요. 내 이름만 쭉쭉쭉 거래처 이름만 있는데 뒤에다가 귀화까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렇게 문자 코드인 요거 골뱅이를 넣어가지고 귀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다 한 칸 띄고 싶으면 한 칸 띄고 한 칸 안 띄고 싶다 하면 딱 붙여서 쓰고 이렇게 띄었다 하면은 띄어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 지정에 대한 표시를 한번 쭉 해봤어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요거 한번 다시 요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요거 100을 100대라고 하고 싶다면 0대라고 하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천 단위 구분기호 샵 콤마 샵샵 0 하고 뒤에다 1 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 콤마 들어가야 되니까 샵 콤마 샵샵 0 하고 박스 넣어주면 되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샵 콤마 샵샵 0 하고 명만 붙이면 되고요. 자, 조금씩 보이죠? 눈에 들어오죠? 네,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는 무조건 나타나게 해야 되니까 샵.0으로 해도 되고요. 0.0으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되시죠? 네, 여기에 있는 이거는 제가 한번 그냥 가져왔어요. 총무부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더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골뱅이 붙여서 부라고 하고. 이런 거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요? 제가 유재석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유재석을 여기 뒤에다가 사원이라고 무조건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요. 예, 맞아요. 문자 코드인 골뱅이 하고 한 칸 띄고 사원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죠. 조금씩 보이죠? 눈에 보이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요거 했고 요것도 해보고 다 했어요. 이제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하는지 쭉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 한번 할게요. 뭘 하냐면 이제 우리 빈칸들 많이 있어요. 빈칸에는 뭐냐면 함수를 하는 부분하고 조건부 서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함수가요.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함수는 여기까지 요거 2작업하고 3작업하고 4작업 다 끝나고 나서 제가 함수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을 쭉 할 거예요. 꽤 오랫동안 이 함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다 하고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조건부 서식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건부 서식은 지금 여기에 이게 83페이지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할 거고요. 보시면 여기 완성본은 이 부분이 지금 파랗게 요 줄만 파랗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런 거를 조건부 서식 적용했다라고 하는데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만족하는 셀에다가만 셀 서식을 적용합니다. 셀 서식 제가 조금 전에 알려드렸어요. 서식은 뭐라고요? 그 셀에다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글자 나오게 한 거 이거 서식 적용. 그쵸? 그리고 여기 이렇게 셀에다가 노란색으로 테두리로 적용한 거 이것도 셀 서식 적용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디다가요? 여기에다가만 이 부분에다가만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파란색 글자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검정색 글자는. 파란색 글자는 조건에 만족했기 때문에 그 줄을 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서식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부 서식을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건부 서식에는 이런 조건을 할 거예요. 구매자 수가 어디요? 여기 있는 구매자 수 여기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서요 1000 이상인 것만 찾아가지고 행 전체에다가 파랗고 굵게 서식을 적용한 거예요. 다시요. 여기에서 1000 이상인 거 보니까 여기만 1000 이상이잖아요. 그쵸? 나머지는 1000 이상이 아니잖아요. 1000 이상인 것만 파랗고 굵게 행 전체에다가 적용한 거죠. 자, 그러려면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여기다가만 적용한 거. 자, 이거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서식을 수식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요. 여기에 맞는 것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줘요. 자, 이게 뭘까요? 여기 이 5셀. 이 5셀은 구매자 수에 있는 첫 번째 셀이에요. 이 첫 번째 있는 셀이 1000보다 큰가요?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여기가 1000이 있는지 아닌지 요 밑에도 1000인지 아닌지 계속 밑에 거를 다 이렇게 다 비교합니다. 1000인지 아닌지. 그래서 1000인 것만 맞는 것만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작성할 거예요. 이걸 작성해야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거는 도대체 뭘까요? 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수식을 처음 사용하는 거라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거, 여기에 요거, 이 달러가 왜 들어가고 어떤 거는 들어가지 않는 거, 요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조금만 더 어려워요. 지금 제가 뭘 하자고 하냐면 수식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 수식이 뭘까요? 수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식은 제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A 1셀에 100, A 두 번째 셀에 100, A 세 번째 셀에 100, 그리고 B 5번째 셀에는 93 넣었어요. 이걸 뭐 할 거냐면 다 더할 거고 이거는 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더할 거. 다 더하고 이거 빼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요거는 붙는다는 거. 여기 붙어야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요. 제가 데이터를 바꿨어요. 데이터가 아니라 여기 요거. 요거는 꼭 있어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등호라고 합니다. 이 등호는 수식이라는 거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수식이라는 게 뭐냐면 계산하는 거예요. 수식은 계산. 계산을 하려면 등호가 꼭 필요하다. 자, 그리고는 여기 있는 이거는 상수라고 합니다. 이런 거 그냥 이거는 그냥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 문자랑 숫자 이런 것들을 다 상수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연산자라고 해요.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근데 그런 것들을 산술 연산자라고 하고요. 이런 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를 산술 연산자라고 하고 뭐 이 연산자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나중에 저희 다 사용할 거예요.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산술 연산자만 이렇게 더하기 들어간 거 연산자.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수식이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여기다 데이터를 100에서 데이터 내용을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수식을 다시 또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다가 여기가 지금 110이니까 110 넣어야 되고 120 해줘야 되고 또 130 이렇게 해주는 거는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엑셀에서는 어떤 걸 사용하냐면 여기 있는 셀에 여기 셀의 주소를죠. A1 셀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A 두 번째 셀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셀이 1000이든 뭐든 이 값이 계속 변해도 이거 수식은 변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셀의 주소를 가져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셀을 참조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셀의 주소를 가져와서 거기 있는 셀 값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수식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등호로 시작해가지고 여기다가 숫자로 들어와도 되고 셀의 주소로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 그거를 연산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엑셀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자동화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게 엑셀이에요. 그냥 수동으로 계속 더하기 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한다고 했어요. 뭘 참조해요? 여기 있는 요거. 셀을 이렇게 참조해 주는데 참조하는 데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셀을 막 다 참조하는 게 아니라서요. 우리 여기 앞에서 봤던 요거는 그냥 여기 이 5셀 앞에 여기 뭐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 왜 붙으냐라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거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의 종류에는 셀을 참조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먼저 상대 참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 참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수식을 이렇게 제가 집어넣었어요. 등호 입력해가지고 수식이라는 거 알려주고 A 두 번째 셀을 참조했어요. A 두 번째 셀은 바로 요거죠. 이 셀을 여기다가 참조하고 그리고 B 두 번째 셀 참조해서 서로 곱했어요. 네, 이렇게 곱했어요. 그러면 결과는 1 나오겠죠. 1 곱하기 1이니까. 근데 여기 또 밑에 있는 것도 곱하고 여기 있는 것도 곱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일일이 내가 A 3셀 입력하고 여기다가 B 3셀 입력은 안 하겠죠. 이거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는 이 셀을요. 이 셀을 여기다가 채우기 핸들 나와가지고 밑으로 복사를 하죠. 그쵸?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만듭니다. 복사하는데 여기가 A 두 번째 셀이 A3으로 4로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바뀝니다. 뭐냐면 여기 있는 셀이 밑으로 채우기 핸들 하면은 이렇게 어디 가요? 여기가 바뀌어요. 여기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이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참조하는 행과 열이요. 상대적으로 변경이 되어져요. 밑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런 데이터 한번 볼게요.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1, 2, 3, 4 밑에도 1, 2, 3, 4가 있는데 여기 밑에다가는 여기 있는 거랑 이거 있는 거랑 더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이걸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더하고 이것도 더해주고 이것도 더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셀을 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셀을 오른쪽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하면은 이 열이 이렇게 변합니다. 열이 변해요. 제가 한번 오른쪽으로 셀을 복사를 하면 이렇게 되어서 여기는 똑같아요. 2는 똑같아요. 2, 3은 똑같아요. 그쵸? 제가 오른쪽으로 했기 때문에 열이 변해요. 다시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래로 이렇게 끌고 내려왔잖아요. 아래로 끌고 나오면 행이 변하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열이 변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이렇게 되어져요. 이해되시죠? 밑으로 내려가면 행 바뀌고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열이 바뀐다. 자, 요거 개념 아셨으면은 이번엔 상대참조. 상대참조는 이렇게 행과 열이 바뀌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행, 오른쪽으로 하면 열 바뀌는 거. 자, 이번엔 절대참조 알아보도록 할게요. 절대참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요. 참조하는 행과 열이요 변경되지 않아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고정인 거예요. 제가 원금하고 이율을 서로 곱하고 싶어요. 근데 이율이 고정이에요. 원금이 바뀌어도 이율을 고정시켜서 계속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요 셀을 계속해서 참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밑에다가 제가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쭉 내리잖아요. 그러면 달러 여기 행 앞에 열 앞에 달러가 붙어가지고 이거는 고정시켜서 절대로 변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여기 있는 거는 달러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내렸더니 뭐가 바뀌어요? 이 행이 바뀌죠. 이렇게 2, 3, 4가 그쵸? 이런 거를 상대참조 여기 있는 거는 절대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A 두 번째 셀은 이거랑 곱해주고 A 세 번째 셀은 요걸로 곱해주고 A 4번도 이거랑 계속해서 곱해주게 되죠. 이게 변하지 않게 달러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여기도 묶어놓고 이것도 딱 꽉 묶어놓은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혼합참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합참조에는요. 이게 뭐냐면 행과 열 중에서 한쪽에만 달러 기호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만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제가 여기에 여기 B1, B1에 여기 1번 있고 C1에는 2가 있어요. 그리고 A2셀에 A3셀에 A4셀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서로 곱해주고 싶어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A 두 번째 거하고 B하고 이렇게 곱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거랑 이거랑 곱해주고 이거랑 저거랑 곱해주고 3이랑 1이랑 곱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 하나만 이렇게 정하고 밑에를 채우기 핸들로 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A2 같은 여기 E 셀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렸으니까 여기 행이 자꾸 변하잖아요. 그래서 A2셀, A3셀, A4셀로 이렇게 참조를 딱딱딱 해줘요. 근데 여기 1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밑으로 내렸으니까 어디가 변해요? 여기 행이 자꾸 변하죠. 여기 B1로 바뀌고 B2로 바뀌고 B3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해서 참조를 해줬으니까. 그쵸? 근데 이게 요것만 계속해서 곱해줘야 되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고정시켜 줘야 돼요. 고정이라는 거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행을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 일행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그래서 여기다가 다 이렇게 만들어 줘야죠. B 같은 경우에는 왜 고정을 안 시킬까요? 요거 가지고요. 제가 오른쪽에다가도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밑으로 옆으로 쭉 끌고 가면은 이제는 이 B가 어떻게 바뀔까요?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B는 C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바뀌어요.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A도 마찬가지. A가 이렇게 가니까 요거를 얘가 이렇게 참조해 주겠죠.
그렇죠? 네. 왜냐면 이거 이렇게 끌고 얘를 끌고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여기잖아요. 이걸 이렇게 끌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B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요거를 계속해서 곱해줘야 되는데 옆으로 가면은 이것도 안 되죠. 옆으로 가면 안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뭐가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요? A가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A를 어떻게 해요? 고정시켜 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움직이지 말라고 A만 고정시켜 주는 거죠.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는 여기 이거에서는 이게 여기로 옮기지 않게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시켜 주고, 여기에서는 이게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여기를 고정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만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는 열에다가 고정, 여기다가는 행에다가 고정. 어떤 건지 아셨을까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여기다가, 여기 있는 거는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딸려가 앞에는 A에 B인데 왜 B는 뒤에?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1행. 자, 여기 1행이 뭐예요? 요거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여기요. 요거. B1셀이 B2로 넘어가지 않도록 1만 고정시켜 주는 거죠. 1에다가 고정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A가 여기 있는 요거잖아요. 여기 A 2셀이 여기 B 2셀로 넘어가지 않게 A다가 고정.